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긴 연휴의 후유증인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날씨도 부쩍 추워져서 얇게 입고 나섰다가 아차하며 다시 들어오기도 했어요. 소슬소슬 공기가 차가워지는 가을. 오늘도 그림책방의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따뜻한 무릎 담요 하나 덮고 환상과 상상이 가득한 그림책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이어지는 노래는 좋은별 작사 김신의 작곡의 이야기 숲으로입니다. 말하고 싶은 비밀 있으면 이야기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비가 계속 내리는 가을입니다. 이 깊어지는 가을, 알록달록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 혹시 보셨나요? 잠시 비가 멈췄을 때 가랑잎들이, 낙엽들이 하늘에서 후루루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은 꼭 줍고 싶어요. 책 사이에 꽂아두어도 언젠가는 얘가 바스라져서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낙엽들의 예쁜 빨강, 다홍, 노란색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이렇게 예쁜 알록달록한 가을빛이 가득한 그림책인데요. 바로 지난 8월 나는별 출판사에서 출간된 가랑잎이 참 좋다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오나리 유코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요. 하타 고시로 작가님이 그림을, 황진희 작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어요. 이 책에 글을 쓰신 오나리 유코 작가님과 그림을 그리신 하타 고시로 작가님은 서로 부부 관계이시라고 해요. 오나리 유코 작가님은요, 일본의 그림책 작가이자 만화가이면서 우리나라에는 비 오니까 참 좋다, 말의 형태, 행복한 질문 등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하타고시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비 오니까 참 좋다, 또 눈 내리는 하굣길, 흔들흔들 다리에서 등 여러 작품들을 그리셨어요. 번역을 맡으신 황진희 번역가님은 제가 일본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번역가이자 작가 또 그림책 테라피스트로 활동 중이시고요. 지으신 책으로는 우리는 서로의 그림책입니다. 숲으로 읽는 그림책 테라피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림책 엄마라는 책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옮긴 그림책은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나리 유코 작가님과 하타고시로 작가님께서 함께 작업하셨던 비 오니까 참 좋다라는 작품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해주신 분이 바로 이 황진희 작가님이십니다. 이 가랑잎이 참 좋다라는 그림책은요, 표지부터 정말 매력적인데요. 저는 특히 이 제목을 소리내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은 가랑잎이라는 말 자주 안 쓰잖아요. 제가 혹시나 하고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었는데 가랑잎이 뭘까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살짝 갸우뚱했었어요. 요즘은 보통 낙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가랑잎은 낙엽의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차이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무슨 우리말이었어요. 참 예쁘죠, 가랑잎. 소리내서 발음해보면 해볼수록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낙엽이 참 좋다라고 번역했다면 이렇게 노래하듯이 울리는 소리,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부터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림책의 느낌을 살리는데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높이는 A4 용지보다 한 10cm 정도 작고요. 폭은 거의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의 그림책입니다. 앞표지에는 정말 색색깔의 그 가랑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요. 그 아래에 아주 팔다리를 활짝 펼치고 대자로 누워있는 그 남자아이가 흡족해 하는 표정을 딱 지으면서 누워있어요. 마치 이 가랑잎들아 모두 나에게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이 너무너무 뿌듯해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가랑잎이 참 좋다라고 초록색으로 약간 볼록하게 양각으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만듦새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이 가랑잎들, 은행잎, 그 각종 단풍잎들의 색깔을 진짜 예쁘게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한 남자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표지에 있는 아이인데요. 가랑잎이 가득 쌓인 숲에서 이 아이가 가랑잎을 하나를 모아 얏 하고 하늘로 슉 던져봅니다. 나풀나풀 떨어지는 형형색색의 가랑잎들 사이로 보이는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요. 아이는 이번엔 더 많이 스사삭 스사사삭 가랑잎들을 모아 끌어안았습니다. 가랑잎을 모으고 던지고 그리고 그 속에 풍덩 뛰어들며 페이지가 넘기면 넘길수록 가을빛으로 알록달록 물들어갑니다. 이 두 작가님의 전작 비 오니까 참 좋다에서 비 오는 날의 즐거움을 굉장히 다채로운 빗소리로 표현했었는데요. 이 황진희 번역가님이 이 책에서 그 빗소리를 번역할 때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비가 주룩주룩 와요. 빗소리가 토독토독 들려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작가님들이 생각했을 때 내 귀에는 빗소리가 이렇게 들려 하면서 그 작가님이 실제로 만들어낸 의성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희 작가님도 그것들을 최대한 느낌을 비슷하게 살리기 위해서 흔히 쓰이는 의성어가 아니라 그 소리와 제일 비슷한 것들을 차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 특히 이 비 오니까 참 좋다에서는 이 그림책 속에서 막 쏟아지는 빗 속에 아이가 얼굴을 들어서 온몸으로 비를 받아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보면 진짜 너무 시원하면서도 그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산도 안 쓰고 빗속을 막 달리던 그런 때가 떠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 오니까 참 좋다라는 작품이 한여름에 그 빗속에 풍덩 빠졌다 나오는 이야기라면 이번 책 가랑잎이 참 좋다는 그 가을빛 속으로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의 가랑잎 더미 위에서 느끼는 나만의 즐거움, 자유로움, 그런 재미를 찾는 아이들의 모습이 진짜 잘 그려져 있어요. 또한 바삭, 바스락, 스사삭, 사라락 뭐 이런 가랑잎들 사이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이번에도 진짜 맛깔나게 번역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진짜 가랑잎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생각해 보면서 가능하다면 밖에 나가서 낙엽들 밟아보면서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마지막에 이 가랑잎 더미 위에 풀썩 들어 눕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나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풀썩 아무데나 훅 누워보고 싶다. 그러면서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번 명절에 조카에게 읽어주려고 가져갔었거든요. 아직 두 돌도 안 된 아가라서 사실 뭐 내용을 막 재미있게 봤다기보다는 그림만 신나게 봤어요. 그리고 아쉬운 대로 제가 이번 연휴에 계속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그 모형 낙엽들을 조금 사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고 그 모형으로 된 단풍잎, 은행잎을 막 하늘로 날리면서 놀았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렇게 낙엽이 모여있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또 계속 비가 내리니까 바삭 마른 그런 낙엽을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처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이런 소품을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던지면서 그림책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딘가 외출을 하게 돼서 예쁜 가랑잎들을 보게 된다면 주워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밟아도 보고 하면서 오감으로 가을을 느끼게끔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황진희 작가님이 이 책을 번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 오니까 참 좋다를 옮길 때는 온종일 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을을 기다립니다. 숲속에 누워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낙엽비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상도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가을이 오면 그림책 속 아이처럼 가랑잎을 한가득 껴안고 하늘을 향해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깊게 드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또 이 오나리 요코 작가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랑잎책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와 차갑고 청량한 공기가 맴돌기 시작하면 숲속 나뭇잎들이 알록달록 물들고 여기저기서 나뭇잎들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가랑잎은 바람에 하늘을 춤추듯 날아다니고 땅 위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고 선명한 색과 흙냄새로 가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는 손과 발, 눈과 귀, 코까지 온몸으로 낙엽을 느낍니다. 그림책 속에 나오는 놀이는 제 아들이 어렸을 적 이웃 친구들과 즐기던 것이랍니다. 그림책 속 아이와 함께 계절의 공기와 낙엽놀이의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가을에 풍덩 빠지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박강수 작사 작곡의 가을은 참 예쁘다입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6월 알발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제희 작가님의 엄청난 가을입니다. 역시나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제희 작가님은 김제희 작가님이시고요. 아주 잠깐만이라도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면 일상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작가래요.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또 대학원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는데요. 감자뿅, 사실 나는, 그 다음에 8살 오지마, 까만 코끼리 쿠쿠 등 활발한 창작 그림책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울긋불긋한 그 단풍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물론 눈부시게 노란 은행잎도 예쁘죠. 그런데 저는 유독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아휴 곱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엄청난 가을의 표지를 볼 때도 저도 모르게 아이고 곱다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을 그림책 중에 정말 이 가을의 색감이 아주 화사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판형은 앞서 소개해드린 가랑잎이 참 좋다라는 그 책과 거의 비슷한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표지에는요, 정말 그 예쁜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가득 아주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가님이 이거를 그 다홍색 크레용 같은 걸로 정말 벅벅벅벅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진짜 그 풍성한 색감이 확 도드라지게 느껴졌어요. 진짜 왜 한가득 단풍이 든 산에 보면 우리가 막 불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문자 그대로 산이 불타고 있는 만큼 눈부시게 빨갛고 주황색이고 노란색이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표지를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화사하다,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단풍잎 사이에 틈에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세로로 그 공간이 비어져 있고 거기에 세로로 엄청난 가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예쁜 단풍잎 아래에 한 아이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싱긋 웃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그런지 할머니 댁에 가려다가 그만 그 버스 정류장을 착각해서 잘못 내리고 맙니다. 엄마는 이제 잘못 내렸으니까 할머니랑 막 통화하면서 지금 잘못 내려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다음 버스 타고 갈게요. 이렇게 막 통화하느라 바쁜데요. 같이 잘못 내린 이 아이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의 눈앞에는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와 꼬리까지 빨간 고추잠자리, 또 곱게 물든 어마어마한 단풍나무들, 그리고 노란 비를 내리는 은행잎이 가득한 은행나무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이 아이의 눈앞에 가득하거든요. 아이는 이러한 가을 속에 쑥 빠졌다가 양손 가득 가을을 모아 돌아옵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지만 가을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은 언제나 다시 봐도 설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난주 경의선 숲길을 걷다 보니까 빨간 꼬리의 고추잠자리가 쌩쌩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가을이 우리 곁을 또다시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짧은 가을이 아쉽지 않게 눈에, 손에, 그리고 마음에
많이 많이 담아둬야겠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책 보실 때 우리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을의 자연들, 또 요즘은 조금 보기 힘든 자연의 풍경들도 구석구석 찾아보시면서 그림책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노래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진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8월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된 서영 작가님의 다람쥐 할머니의 시간입니다. 서영 작가님은요, 마음 한편에 그리운 할머니가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할머니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마음을 다해 만들었다고 하셨네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달걀이랑 반죽이랑 또 주름 때문이야 라는 그림책이 있고요. 또 그림만 그리신 작품으로는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또 달림 송편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서영 작가님의 그림책 중에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라는 책을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귀엽고 그러면서도 재치 있고 유머스럽고 이런 캐릭터들을 잘 그려내시는 작가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다람쥐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귀여우세요. 그래서 아마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연휴 때 혹시 부모님 댁에 인사 다녀오셨나요? 저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한국이 뭐 좁다, 작다 하지만 저 아래 바닷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움직여도 차로는 4-5시간이 좋게 걸리는 고향을 자주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동생네는 이번 명절에 무려 10시간이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답니다. 어린 조카까지 차 안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그렇게 거의 10여 년 만에 온 가족이 명절에 다 모이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자식들 도착하기 전에 온갖 음식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엄마를 보면서 이 그림책 속 다람쥐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이 책의 판형은 A4 용지보다 한 5cm 정도 작아요. 폭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책들과 크게 판형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2권의 그림책이 화려하고 울긋불긋 알록달록한 가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번 그림책에서는 이제는 조금 지나가는 늦가을의 느낌, 그런 정취가 더 진하게 풍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표지에 주인공 다람쥐 할머니와 다람쥐 할머니의 친구 2분이 이렇게 집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막 여유 있게 오물오물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할머니 집 앞에는 또 예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에 석양이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윤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흩날리는 낙엽과 또 노랗게 익은 그 은행나무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가을의 그 석양과 어우러지면서 조금은 차분하고 또 은은하고 또 잔잔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뭐 되게 슬프거나 쓸쓸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서영 작가님의 그림체 스타일 자체가 좀 만화스럽고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이 책의 전체적인 그 색조와 굉장히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색이 바른 그런 가을의 느낌인데 그 와중에 그림들은 또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 한 권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도토리 하나도 죽기 힘든 다람쥐 할머니. 다들 빠른데 할머니만 느려지는 것 같다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물론 느린 것보단 하늘을 보는 느긋함이 중요하다는 이런 세상의 낭만도 알고 있는 다람쥐 할머니이긴 하지만요. 밤에는 낡은 도토리 TV를 보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자 큰 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하죠. 이번 명절에 그 조용필님의 무대가 엄청 인기였다죠. 저희 어머니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다람쥐 할머니는 오래 기억될 사진을 찍고 TV를 보다가 혼자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날아와요. 딸이 곧 온다는 소식이었죠. 할머니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딸네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부족한 음식은 친구 할머니에게 조금 빌리기도 하고요. 폭신한 이불을 탕탕 털어 준비하죠. 그리고 온 딸 가족이 오자 이것도 저것도 가져가라며 음식도 또 포근한 할머니의 품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의 힘으로 내일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책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즐거웠던 추억에 기대서 남은 날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요즘 그렇거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더 자주 연락드리고 뵐 때마다 더욱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그림책을 다시 한번 펼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이에요. 좋은 추억을 쌓으면 쌓을수록 가족들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재도 작사 작곡의 할머니의 고구마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고구마 정말로 맛있었죠. 먹어보고 쪄서 먹어도 정말로 맛있었죠. 보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소금을 넣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 입에 맞구나.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고구마 정말로 맛있었죠. 먹어보고 쪄서 먹어도 정말로 맛있었죠.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고구마 정말로 맛있었죠. 먹어보고 쪄서 먹어도 정말로 맛있었죠. 보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설탕을 넣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 이를 알구나.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고구마 정말로 맛있었죠. 먹어보고 쪄서 먹어도 정말로 맛있었죠.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아주 유쾌한 그림책인데요. 지난 9월 길벗 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도경 작가님의 달토끼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입니다. 작가님은요. 이 책의 머릿말을 이렇게 쓰셨어요. 살다 보면 다양한 소원이 있지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소원이 너무 크고 귀한 것이라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차근차근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응원할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김도경 작가님이 지은 그림책으로는 피리 부는 아이와 뭐 해 먹고 살지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두 권의 책도요,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엉뚱하거든요. 그 달토끼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소개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피리 부는 아이와 뭐 해 먹고 살지 이 두 권의 책도 추천 같이 드려볼게요. 이 달토끼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라는 책은요. 판형은 앞서 소개해드린 다람쥐 할머니의 시간이라는 책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은 세로로 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 페이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잖아요. 이 책은 아래에서 위로 세로 방향으로 책을 넘기면서 감상해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선 페이지 넘기는 방식부터 굉장히 엉뚱하죠. 표지에는 동그란 달이 하나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달토끼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달토끼처럼 보이는 그 토끼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제 구름을 타고 막 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요, 구름을 타고 있는 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뭔가 부르듯이 손을 이렇게 쭉 내밀고 뭔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토끼와 거북이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자, 이 책에서는 달토끼의 후계자를 뽑는 자리에 거북이가 지원하게 되면서 생기는 사건들을 담고 있어요. 그림책 곳곳에 등장하는 다양한 옛 이야기 속에 토끼와 거북이, 자라, 호랑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얘네들이 어떤 옛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달토끼의 자리. 달토끼는 별씨를 뿌리고 별꽃이 피면 별꽃을 따서 방아를 찧어 별가루를 만들고 별가루를 잘 반죽해서 잘 구워내서 새 별을 다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달이 없는 금음날 하루만 딱 쉬고요. 매달 반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달이 차고 지는 내내 말이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든 달토끼는 너무 힘이 들어서 후계자를 찾기로 해요. 총명하고 용감하고 성실하고 끈기가 있고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손재주가 뛰어난 토끼를 찾는다는 종이를 붙였죠.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토끼는 자기가 직접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금음날 달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북이 한 마리가 와서는 자기가 달토끼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달토끼는 어이가 없었죠. 달토끼를 뽑아야 하는 자리인데 거북이라니요. 달토끼는 그래서 단칼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거북이는 그 달토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달토끼의 후계자를 찾는 여정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거북이는 왜 달토끼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옛 이야기 속에 토끼들, 어떤 옛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책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만 책 곳곳에서 달토끼가 되고 싶어하는 거북이의 모습도 한번 찾아보세요. 은근히 구석구석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뒷면지에는요, 사진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북이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 밑에 To be continued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2편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거북이의 비밀이 과연 뭐지? 이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도 해요. 토끼만 달토끼가 되라는 법 있나요? 내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거북이여도 할 수 있어야지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른들이 다음 세대 어린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박윤희 작사, 김은선 작곡의 달떡입니다. 밤하늘 둥근 달 동도동 떠오르고 희뿌연 달물이 보슬보슬 흩날리네. 말랑말랑 동그란 인절미에다 고소한 콩가루 뿌려놓았나. 아 맛있겠다. 동도도동 둥근 달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았네. 아 맛있겠다. 동도도동
빗방울이 보슬보슬 흩날리네. 말랑말랑 동그란 인절미에다 고소한 콩가루 뿌려놓았나.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았네.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한 입 베어물면 온몸에 달빛 가득. 맛있는 달떡이다. 맛있는 달떡이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지난 9월 창비출판사에서 출간된 정현진 작가님의 토끼전대 호랑전입니다. 정현진 작가님은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지금은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을 짓고 계신다고 해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하마가 꿀꺽, 얼음산 빙수가게가 있고요. 그림을 그린 책으로는 삐딱이를 찾아라, 여우와 메추라기, 초조함 공장 등이 있습니다. 작가님은요, 차례상과 제사상을 도맡던 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전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된 일을 함께 나누면 전 맛도 훨씬 좋을 텐데 라는 기억을 꺼내서 이번 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이 쓰신 표현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판소리에 흥도 가득 버무려 노릇노릇 책 한 권을 붙여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맛있게 붙여내신 이 책 우리 맛있게 읽어볼까요? 이 책은 판형은 거의 A4 용지 크기의 비슷합니다. 높이는 조금 작고요. 폭은 한 1cm 정도 살짝 더 좁은 그런 그림책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로로 살짝 길쭉한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표지에는 커다랗게 토끼전대 호랑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그 세로로 쫙 열리는 그 두루마리에 세로로 딱 적혀 있습니다. 두루마기에. 그리고 양쪽으로는 그 뒤지개를 들고 있는 토끼와 호랑이가 이렇게 서로 뭔가 잔뜩 화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최근에 그 끝난 드라마죠.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도 떠올랐어요.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그 현대의 셰프, 프랑스 요리 셰프가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그 궁궐의 숙수, 요리사로 이제 활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요리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사신단으로 와서, 그런데 문제는 이 토선생과 호선생이 서로 자기가 부친 전이 최고다라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 부치기 대결을 열게 되는데요. 심사는 연중 2번의 차례상과 12번의 제사상을 차려내는 전대감의 그 전대감 댁에 업둥이가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주제는 육감이었죠. 육감.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맛과 향과 감촉, 모양새, 씹는 소리, 이 5가지의 감각을 한 번에 다 담아야 되는데 추가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담는 것은 무엇을 담을지는 토선생과 호선생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과연 이들의 시합이 어떻게 될까요? 도합 14번의 차례 제사상을 차리는 업둥이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전 부치는 거 정말 귀찮아하는 편인데 토선생과 호선생은 왜 굳이 전 부치기 대결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들의 전에 과연 어떤 특별함이 들어가 있을까요? 앞서 이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듯이 판소리의 흥을 이 책에 버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읽을 때 굉장히 입맛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또한 토선생과 호선생의 전에 들어간 굉장히 독특한 비밀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진짜 뭔가 새로운 맛을 낼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전 부칠 때 이걸 넣어볼까? 라는 마음이 싹 들기도 했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사실 고되죠. 미리 장응도 봐야 되고요. 손질도 해야 되고요. 요리하고 또 차림새까지 뭐 하나 신경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쉬운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다면 차례나 제사가 사라져야 할 악습이 아니라 지켜낼 필요가 있는 아름다운 풍속으로 남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득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어 싶습니다. 벌써 10월의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동안 제가 한글 관련 그림책 또 추석 그림책 소개해드리느라 신간 그림책 소개가 조금 많이 늦어졌죠. 이번 주부터 다시 부지런히 신간 그림책들 가지고 와서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톡톡 튀는 그림책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다시 그림책방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이어지는 노래는 김수지 작사 작곡의 보름달에게입니다. 동그란 달빛 가득한 추석 밤하늘 소원을 들어준다는 보름달이 찾아왔죠. 달아 보름달아 내 소원 들어줄래. 두 눈 꼭 감고 너에게 말할게. 내 소원이 너에게 닿았다면 별처럼 찡긋 반짝여줄래. 동그란 달빛 가득한 추석 밤하늘 소원을 들어준